네, 3분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첫 영업이익 감소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분석합니다. 양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 기자,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안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 침체로 인한 IT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도 연쇄의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춰잡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경우 기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3조 원을 웃도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12조 7천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기존 3조 1천억 원에서 지금은 2조 5천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매출은 소폭 늘어났지만 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올해 들어 첫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전망치대로라면 삼성전자의 경우 18%, SK 하이닉스의 경우 38%가량 영업이익이 대폭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 4분기는 반도체 호실적 기간인데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만 봐도 지금 반도체 시장이 생각보다 더 큰 침체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을 11조 원 수준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7조에서 8조 원으로 내다보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만 10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90% 이상인 SK 하이닉스의 경우 이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반도체가 대표적인 수출 업종인데 환차익 효과를 고려하면 실적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플러스 효과보다 이 반도체 수요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IT 제품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이 완제품 업체들이 기존에 쌓아놓은 재고를 소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 반도체 신규 수요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일단 물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 이 파는 형태로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반기 이런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분기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은 각각 10%에서 15%, 또 13%에서 1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가격 하락폭이 4분기에 더욱 심화된다는 겁니다. 4분기에는 디램이 13에서 18%, 낸드가 15에서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요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재고를 좀 일단 다 소진을 해야 신규 생산도 늘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재고도 크게 늘어난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 인상, 물류난 등으로 인해서 이 업체들이 이미 쌓아놓은 재고가 많습니다. 이 재고가 쌓여 있는 와중에 공장은 계속 돌아가니 엎친 데 덮친 격이겠죠. 실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재고 자산은 이 지난해 말 대비 각각 30%, 33%가량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가격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선 빠른 시일 내 생산량 조정까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 쪽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데 어째서입니까? 네, 이 삼성전자도 문제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이 메모리 반도체를 차지한 SK 하이닉스의 위기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인텔로부터 낸드 사업을 인수하는데 90억 달러를 쓰면서 부채 비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낸드 플래시 업황까지 악화가 되면서 이 재무 부담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 부채 비율은 56%, 이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SK 하이닉스는 M15X 공장을 짓겠다고 했지만 이 내부적으로 라인 설비 설치 등 내부 설비 투자는 상당 수준 줄이는 시나리오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투자를 줄이는 비슷한 전략을 취해야 효과가 있는데 최근 경계현 사장이 업황과 관계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죠. 하지만 자칫 투자를 줄였다가 다시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때 시장 점유율을 뺏길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를 그대로 집행하자니 부담스럽고 또 멈추자니 미래가 불투명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 상황인 겁니다.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서버용 디램 수요가 생각보다 견조해서 그래도 올 상반기까지는 버텼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서버용 디램 수요가 하반기에는 또 꺾이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시장에서 2023년 그러니까 내년 초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예측을 했지만 IT 제품 수요 침체가 생각보다 큰 영향으로 내년까지도 업황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 기자, 제 얘기는 이 서버용 디램 수요가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반기에 꺾이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네, 서버용 디램 수요 역시도 다른 IT 수요처럼 좀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새로운 D램 규격을 채택한 인텔의 CPU 제품이 또 올해 하반기쯤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서버 중심으로 수요가 좀 소폭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서버용 D램 수요가 하반기에는 좀 꺾인다.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견조했는데 하반기에는 꺾이는 배경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서버용 D램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이제 수요가 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뭐 그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금 유동화가 좀 줄어들다 보니 서버용 D램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든 것도 있고 또 하반기에 D램 새로운 DDR5라는 차세대 규격을 좀 규격이 출시될 거란 예상이 있다 보니 좀 기다리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쯤 이 회복이 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당초에는 2023년도 내년 초면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IT 침체 수요가 큰 영향으로 내년까지 업황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좀 더 많습니다. 네. 이 수요 부진이 심각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임의적인 생산량 조정으로는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느냐라는 질문에 전문가 58.6%가 2024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개선을 우리가 좀 주가의 반등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어떤 지표랄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증권 업계에서는 D램과 낸드의 가격이 저점을 찍었을 때, 저점을 찍고 나면 주가가 반등한다라고 예상을 하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요 업황이 개선되기 한 반년에서 3개월 사이에서 뭐 주가는 선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